집을 살까요? 아니면 투자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만 딱 가르마를 타드리면 집을 먼저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은 더 찍어낼 수가 없어요. 강남을 100개 만들면 좋잖아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는 거거든요. 희소 자산이란 말이에요. 쟤는 대기업 나왔으니까 난 중소기업이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거기에 한계예요. 300원을 챙겨서 1시간을 걸어서 출근하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다시 1시간을 퇴근해서 집에 걸어 다녔어요. 안녕하십니까. 육과장이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질문 받아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실거주 집을 살까요? 미국 주식 ETF를 모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둘이 합쳐 월 소득은 약 600만 원, 현재 현금은 2억 원을 보유 중인데요. 실거주 집을 살지 월세를 살며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모을지 고민입니다. 투자 가능 금액은 월 300만 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게 된다면 상환 금액은 월 150만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집을 살까요? 아니면 투자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만 딱 가르마를 타드리면 집을 먼저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혼부부시라면 청약제도를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집을 사라고 권하면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더 훨씬 많이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이라는 게 고부가 가치 상품이거든요.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사용도 하면서 그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상품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한 종목에다가 8억, 9억씩을 레버러지를 써서 자기 돈 2억 넣고 10억을 몰빵해서 10년씩 들고 있을 수 있나요? 10년씩 못 들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 살 때 자기 돈 100% 사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거주하기 때문에 레버러지를 써도 부담이 안 되고 변동성에 대해서 신경이 좀 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질문자님께서 그 2억 원을 투자해 놓고 300만 원씩을 계속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금액 자체도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작게 투자하게 될 거 아니잖아요. 레버러지를 쓰지 않으니까. 물론 주요 도심이라든가 인서울이라든가 인경기 이런 데 한정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고 내가 거주하는 비용도 아껴줄 수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시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구매하시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갚아 나가시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현금이라든가 인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능한 금액이 300만 원이고 상환 금액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셔라. 아니요. 300은 제일 먼저 갚는 데 쓰셔야 되는데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투자를 약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뭔가 좀 더 다른 동기부여를 얻어서 거기서 생기는 300 외에 인컴 정도는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되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기 때문에 아마 두 분 매일 싸우실 겁니다. 내가 여기 투자하러 했잖아. 이게 더 안정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매일 싸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혼부부시니까 빨리 두 분이 더 열심히 해서 일단 주거를 안정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도 집부터 사라고 했으니까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파이어족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올해로 딱 40인 미혼 남성입니다. 열심히 일해 현재 5억 원 정도 모았습니다. 파이어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5억 원으로는 파이어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 반전세 거주 중이고 1억 원은 보증금, 2억 원은 예금, 2억 원은 주식에 있는 상태입니다. 육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파이어족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육과장님만의 파이어족 계산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렇게 파이어에 대해서 묻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돈으로 먹고 놀 수 있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한번 가르마 타드릴게요. 일을 전혀 안 하고 먹고 노시려면 제가 생각하는 건 한 15억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15억 정도는 있으시면 금융상품이라 부동산 조금 배분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인컴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40대에 파이어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어를 하실 때 5억 갖고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능해요. 극단적으로 아껴서 살겠다, 뺏어 쓰겠다라는 것들은 절대 안 되고요. 종잣돈 5억 예치해놓고 현금으로 일부 만들면 15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매일 출퇴근은 사실 안 해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뭘 배우시든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역량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평소에 좀 해보고 싶었는데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시간이 파이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입들이 아마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본인이 파이어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적응을 못할 것 같다, 내 몸이 망가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 퇴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지고 고통받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즐기셔서 이겨내셔서 좋은 파이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은퇴 후 월세 vs 배당. 은퇴 고민이 많은 50대입니다. 현재 8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은퇴 후
월세 받는 지방 원룸 건물을 살지 배당주를 매수해 배당금을 받으며 생활할지 고민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커버드 콜 ETF를 할지 그냥 4%에서 5%대의 배당을 받는 주식에 투자할지도요. 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실패하거나 뭐가 좀 이렇게 망가져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50대 이제 중후반, 60대 넘어가시면 한번 삐끗해버리면 복구가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직 50대시고 초반인지 후반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8억이라는 꽤 큰 금액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 상위 10%가 갖고 있는 금액이 대략 한 9억 2천에서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진전님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해 놓고 나중에 은퇴 후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쪽으로 나가서 사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에 거의 완벽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미국은 영원히 우상향 한다, 뭐 나스닥은 신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번 폭락이 오거나 불황이 왔을 때는 미국 주식도 막 5년, 10년씩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부동산이나 주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 의식주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좋은 특징이 뭐냐면 그 지역의 부동산은 더 찍어낼 수가 없어요. 강남을 100개 만들면 좋잖아요. 모두 다 강남에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는 거거든요. 희소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 해놓으시고 지방에 가서 줄여서 생활하시면 노후 생활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너무 부동산 하는 사람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부동산을 봐요. 그래서 투자해서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수익이 나면 변동성이 좀 작은 자산,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자산으로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동산을 먼저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밸런스를 맞추시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 과장님도 파이어를 하실 때 부동산을 좀 먼저 세팅을 하시고 파이어를 하셨나요? 직장 다닐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상가를 샀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샀고 집을 지었고 노년을 보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투자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자 이거보다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달러고 두 번째가 달러로 된 자산,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저처럼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하셔야 돼요. 마지막 질문. 대기업을 다녀야만 파이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이어를 꿈꾸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싱글 파이어에 나오는 파이어족을 보면 다 대기업 출신이더라고요. 대기업이면 연봉이 다들 셀 텐데 저 같은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 있다 보니 이직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중반이고 열심히 노력해 순자산은 지금 3억 원 모았습니다. 이 질문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 식이면 대기업 나온 친구들은 다 파이어 일찍 했고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든가요? 아닙니다. BMW 뽑는 친구들, 해외여행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탕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 중에 작은 돈들 있잖아요. 이걸 못 모으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친구들한테도 투자를 많이 권하고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권했었는데 그때만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요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너무 열이 받아서 너 카드 내역서 좀 한번 보자. 보니까 편의점을 하루에 2번씩 가요. 출퇴근할 때 한 번씩 꼭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만 몇천 원씩, 뭐 7천 원, 8천 원씩 쓰는데 이게 모이니까 이제 50만 원, 60만 원이더라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꼭. 지금까지 모았으면 너도 파이어 했을 텐데 이 작은 돈을 다루지를 못하더라고. 돈을 버는 절대적인 양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계획하고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해파리파파님 같은 경우에도 해리파파 계획과 본인이 꿈이 있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 쟤는 대기업 나왔으니까. 난 중소기업이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거기에 한계예요.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딱 가지면서 돈을 좀 밀도 있게 모으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제가 이제 커피 중독이라 자판기 커피 2잔 먹으려고 300원을 챙겨서 1시간을 걸어서 출근하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다시 1시간을 퇴근해서 집에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2년 반 동안 해서 1년에 한 6,900만 원 정도 모으면서 은퇴할 수 있는 자금 15년 정도 다니면서 퇴직금을 중간 인정산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퇴직금, 그 다음에 희망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준다고요. 그 위로금 받고 그래서 그게 시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돈으로 이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하면서 이제 계속 불려왔던 거예요. 해리파파님이 계획을 잘 세우시고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모아서 투자도 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꼭 조기에 파이어 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선 8개 사연을 봤는데 이 네. 사연들을 보시면서 좀 느끼셨던 점이나 좀 조언해 주실 만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이거를 절대로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원화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변하지 않는 자산을 소유하시고 본인이 하시는 일을 계속 열심히 꾸준히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자산이 불어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망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